이제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기 때문에 요 사업 아이템이 앞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업 아웃풋을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MI 제이미입니다. 자, 요즘에 장안의 화제입니다. 더 글로리 드라마 속에 캐릭터들이 하는 사업을 분석해보고, 만약에 사업적으로 복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하우투,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사업을 관계망 서비스로 디벨롭 시켜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추천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사를 운영하는 하도영이 있습니다. 정성일 배우님인데 너무나 멋있죠. 그리고 이제 재평건설 대표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좀 근엄하고 말수가 없고, 그 다음에 좀 묵묵하고 예민한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하락장으로 인해서 모든 지금 건설 시행사 대행사들이 작살났잖아요. 그래서 말수가 없고 예민하고 묵묵하고 맨날 바둑만 두는 거예요. 부동산 하락장으로 인해서 이제 건설사들의 일거리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도 안 돼. 한숨 나오죠. 그럼 뭐 해야 돼? 바둑 둬야 돼요. 영업도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도영 캐릭터가 일하는 모습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재평건설이라는 대표의 느낌을 부가적으로 내고자 했으면 부동산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IT 전략도 한 몇 장면 담았으면은 정말 건설사 대표로서 재력도 빵빵하고 또 이 모든 게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건설사에 대한 1차적인 사업적인 것만 보여줬고, 여기에 건설사 IT를 붙여서 좀 더 이 회사가 탄탄한 회사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현실 세계의 건설사 대표와는 좀 이질감이 있지 않았나. 두 번째 캐릭터 가보겠습니다. 골프장 명품샵을 운영하는 전재준.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이제 박성훈 배우님인데, 이분은 뭐냐, 직업이 골프 리조트 플래티넘 CC 대표이자 명품 편집샵 시에스타 대표예요. 골프 리조트는 이제 회원권을 많이 유치해서 연간 수익과 뭐 이런 것들을 내는 거고, 이제 편집샵은 자기가 이제 놀이터로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약간, 하나는 대외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의 놀이터를 상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차라리 골프 리조트를 하고 있으니 명품샵보다는 스크린 골프 이런 거를 좀 체인점 프랜차이즈화해서 좀 전문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이제 골프 리조트는 알겠으나 갑자기 명품 편집샵, 이제 요 편집샵의 이미테이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물론 VIP 상류층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는 잘 해놨겠죠. 근데 이제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차라리 스크린 골프는 체인점화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승마장을 운영했으면, 사격장이나,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캐릭터들한테 복수하고 겨루는 씬이 다이나믹한 거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렇게 좀 사업적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이 있습니다. 주여정, 이도현 배우님인데, 일단 스펙이 서울 주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 주병원 원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거죠. 이제 병원 이름이 주여정 성형외과 원장. 자, 이 사업, 여기도 IT가 붙었어야죠. 강남 언니나 바비톡처럼 이제 의사 면허가 있어야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성형외과에 대한 테크보다는 IT 스타트업도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의 모회사와 자회사가 빵빵한 느낌으로 갔으면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해킹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운동을 도와준다면 성형으로만 잠깐 마취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IT 쪽으로 해서 해킹도 하고 뭐 이렇게 도와줬으면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자, 근데 이제 이 성형외과가 비전이 있냐? 성형외과 하나로만 가다가는 크게 비전이 없고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와 성형외과, 나아가서는 에스테틱을 같이 해야 돼요. 에스테틱. 이제 어떤 테크로 가는 게 좋냐면, 의사 면허가 있어서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가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에스테틱이 자회사로 깔려서 에스테틱으로 데일리 케어도 해주고 피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에스테틱 프랜차이즈화가 진열이 되었다면은 완벽한 사업의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 이제 이사라, 이름이 김희어라 배우님이에요. 김희어라 배우. 이사라 있는데 화가로 나오는데 부자들이랑 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왜냐면 탈세의 용으로도 이제 그림전을 할 수 있고 사전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시대에 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림들을 NFT화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그림으로 구현해서 어떤 다양한 테크로 갔으면 어떨까. 그림으로만 먹고 산다고 했을 때는 많이 힘들죠. 또 그림이라는 게 그들만의 세계에서 박수 쳐주고 어워즈를 형상하는 터라,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또 이분한테 추천하자면 유튜브 해야 돼요. 유튜브로 해서 자신의 그림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웹툰도 하면 좋죠. 다음 기케라고 합니다. 이제 박연진, 임지연 배우님인데 직업이 HTN 방송국 기상캐스터.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하는데, 내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 고정으로 할 거냐인데, 이제 사업적으로 보자면은 왜 계속 월급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프리랜서로 전향을 한 다음에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연반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변모하면서 그렇게 치고 나갔더라면, 그렇게 해서 셀럽과 인플루언서 경지에 이르는 거야. 기상캐스터로 해서 스타마케팅 상위 반열에 띄울 수 없는 거죠. 차라리 이 기케라는 캐릭터가 아닌 거죠. 일단은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어떤 셀럽과 인플루언서 테크를 타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거야. 그래갖고 너무 유명해졌는데 거기서 추락을 하는 거를 좀 그렸으면 약간 좀 아쉽죠. 기상캐스터는 좋은 직업이나 기상캐스터에서 추락하는 거는 조금 추락하는 그 속도감이라는 게 조금 없다. 그 다음 직업은 사업은 아니고요. 승무원입니다. 최혜정, 차주영 배우님인데 이제 회사 이름이 SG 에어라인 객실 승무원입니다. 이제 승무원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쉬고 많이 관두고, 그 다음에 또 알바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 좀 이렇게 인원도 감축하고 또 쉬는 기간도 많이 주고, 승무원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투잡이나 사업이 있다면 물론 승무원 직업과 뭐 이렇게 겸직을 하면은 그 규정상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보고 컨설팅한 바로는 인스타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를 해도 되고요. 뭐 인쇄 수익을 그렇게 도출해도 되고, 인스타에서 광고 수익을 따로 받더라고요. 뭐 제품 협찬이나 공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승무원 끝난 다음에 다양하게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사몰을 런칭해갖고 꾸준히 제품 라인업을 올린다던가 자신의 장점을 부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본 승무원분들은 되게 야무지고 독하고, 정말 독해요. 너무 독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독하고 습득력도 빠르고, 그런 승무원 출신 분들이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상당히 멋있습니다. 부동산 재벌이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 할머니로 나오는데 손숙 배우님입니다. 일단 스펙이 에덴빌라 건물주이고 세명시 부동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력가 순위로 따졌을 때는 가장 끝판왕이지 않을까. 요즘으로 따지면 빌라왕일 수도 있는 거죠. 아들이 교통사고 뺑소니로 죽어서 이제 슬픔에 있던 찰나에 부동산 하락장으로 인해서 아마 부동산 중개는 전혀 안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부동산 재벌 할머니 손숙 배우님한테 추천할 수 있는 드라마 속 사업 아이템은 공유 오피스다. 이 할머니가 더 다음 테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물론 뭐 직방다방 이런 거 하면은 좋겠지만은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 차라리 갖고 있는 세명시에서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공유 오피스 이렇게 해서 거점 오피스 수익을 사업 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현남으로 나오죠. 염혜란 배우인데 해결사 이모님, 해결사 운전기사로 나오는 손명호, 김건우 배우님이 있습니다. 해결사라는 직업을 봤을 때는 고정비용이 안 들지 않을까. 자, 이분들 사무실이 일단 없어요. 장비도 필요 없고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없고 건 바이 건으로 치는데 다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기 때문에 요 사업 아이템이 앞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비, 성안고등학교 보건교사로 나오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상담치료센터를 차리라고 제의를 받거든요. 상담치료센터 관련 비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치료, 심리상담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런 요즘에 이제 뭐 GPT도 있고 AI, AR 뭐 많은 것들이 대체되고 있다고 한데 심리 이런 것들은 로봇이 AI가 대체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좀 가장 비전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문동은 송혜교 배우님입니다. 일단은 스펙이 성우 방직 제1공장 생산직 사원이고 한성초등학교 교사이자 사립 세명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생계형으로 이제 생산직 사원으로 갔다가 언제부터 복수의 마음을 꿈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복수를 꿈꾼다라고 했으면 오전에는 노동 수익을 하죠. 점심 먹고 저의 사업 수익, 저녁에는 인세 수익, 제가 자는 동안에 투자가 되게끔 투자 수익으로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만약에 문동은이었으면은 자서전과 웹툰을 내는데 그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과 웹툰으로 담는 거죠. 근데 그 연재가 끝나는 게 아니야. 피마르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수익도 날 거고 구독 수익도 나고 결제 수익도 나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교사가 됐지만 교사로서 어떤 영향력을 많이 펼칠 수는 없었어. 예,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교사라는 직업을 어렵게 가졌지만 어떤 복수의 한 핵심을 꽂지는 못했을 거고 원래 이제 그렇게 독했더라면 다양한 채널로 사업의 영위를 다른 캐릭터들은 다 사업을 해갖고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8년이라는 복수의 칼날을 세웠더라면 열심히 살지 않았다. 농담입니다. 농담. 최고의 사업 아웃풋을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냐? 무당입니다. 연하당 점집의 무당 윤진성 배우님이고 연진이 어머니인 홍영애와 짜고 치고 돈 많은 중년 남성들과 젊은 여성들을 매칭하고 성매매해서 이렇게 또 뒷돈을 챙기는 추가 수익이 있는데 차라리 남녀 만나는 데이팅 앱을 개발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요즘에 점신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신을 개발했으면 더 떼돈을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무당도 그렇죠. 그 마지막 편에 보면은 정말 열심히 구판을 하는데 이게 다 노동 수익이거든요. 열심히 또 구출해야 되고 또 짐 빠지고 또 벌점을 받습니다. 엄청 큰 죄값을 치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동 수익으로 변모하는 게 아니라 골드스푼이듯이 하이엔드 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 점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상류층들.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정말 부자들의 운세와 어떤 재력가들의 선행지표를 점으로 표현해 줄 수. 아무튼 이 더글로리에서 최고의 사업 아웃풋은 무당이다. 재평건설은 재평그룹이 있다고 치고 재평 계열사가 있다고 하면 하도영은 거기에 총수 이제 뭐 물려받은 직속 후계자가 아니라 재평건설 사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골프 CC에 그 심사를 이제 받으러 갔을 때 이쪽 아드님이 재평건설 사장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하이엔드급에서는 말의 어법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보통 누구를 소개할 때는 사모님이 재평건설 그룹의 사모님이셔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쪽 아드님이 재평건설 사장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전재준의 입장에서 조금 자신의 레벨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늘집에 만두 다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미묘한 신경전에서 한 번 더 재해석하고 꽈서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잘못된 소개 방법인데 그걸 또 본인은 모르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는 잘 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내 소셜 포지션을 자랑을 할지어도 상대방은 귓등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